ESG, IFRS S1, S2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한국춘 의견 대응 수준이란 제목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검토 내용을 본 느낌은 한국 검토 의견 수준은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 중에서 고객 또는 주식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야 한다는 착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꼭 요구사항이라기보다도 어떤 희망사항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 우리가 이 전문가들이 검토 의견을 내면서 그런 그 소비자나 이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그 견해들을, 또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견해들을 좀 수렴했는지, 그게 이제 없는 것 같다 하는 걸 좀 느낍니다. 이번 회신에 참여한 이 구성원들인데요, 정부기관들입니다. 금융위원회 공정시정과,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총괄팀, 한국거래소 ESG 지원부, 그리고 이제 그 표준을, 향후 국내 표준을 총괄적으로 담당을 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엘리트 공무원들이, 회계기준원 분들은 이제 준 공무원 성격일 거예요. 낸 검토 의견이 어떤지 한번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기준원이 2022년도 7월 26일자로 배포한 내용입니다. 한국의견서를 제출한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7월 29일 날 이제 전까지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출할 것 같습니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서 그냥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거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야 중에서도 지금 S2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물 등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소셜, 거버넌스 등의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좀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국제 표준이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제정 단계부터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내용이죠. 2번은 그간의 의견 수렴 경과를 얘기했는데, 생략하기로 하고요. 한국 측 의견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일 날 제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 향후 계획은 금융위원회는 ISSB 한국인위원, 또 위원 한 명에 대한 활동 지원, ISSB와의 국제협력 두 명? 그 다음에 이게 순서겠죠? 그냥 한 명이 아니고. 그 다음에 SSAF 참여 등을 통해 지속 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글로벌 논의에 지속 참여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SSAF는 여기 나와 있는 Sustainable Standards Advisory Forum이라고 계속해서 이런 포럼이 열릴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ISSB 초대위원으로 성균관대 백태영 교수가 선임된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IFRS 재단 서울총회를 10월 말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국내 ESG 공시 및 검증 규율 체계 마련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 국제 표준이 공시가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기업들이 공시 보고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보고서를 만드는 인력을 어떻게 능력 개발을 할 거냐, 뭐 이런 등의 시장이 좀 열릴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글씨로 얘기한 대로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기준 제정 및 규제 강화 움직임에 원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ESG 경영 및 공시 역량을 충실히 쌓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이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도 지속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공짜로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공짜면은 그냥 거저 먹는 줄 알아가지고 이건 뭐 그냥 또 돈 주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아이소처럼 국내에서 그 망하는 꼴 같은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주제 내용인데요. 일일이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천천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해필이면은 서울에서 IFS 재단 총회를 왜 우리나라에서 10월에 가지려고 그러느냐. 왜 한국이 합의를 했으니까 그러겠죠. 비가 엄청 오는 소리가 다시 들리네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핵심 주제 회신 검토 의견을 요약한 내용을 보면은 S1 일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현재 예상 효과에 대해서 기업의 충분한 준비 시간 부여 및 구체적인 지침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낸다는 거고요. 위에 것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보고기업에 대해서는 가치사슬 범위를 일정한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가치사슬이라 그러면 꼭 종속기업까지도 아니고 납품협력업체 등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 수준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거는 좀 적극적인 의견 제시로 생각이 듭니다. 보고 빈도에 대해서 그 한국의 경우 3월 재무제표는 3월 말에 공시하게 되어 있고 사업 보고서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현재 통상 7월 이후에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국제 표준은 동시에 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함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동시에 3월 말이 아니고 2월 말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의 위치, 이 재무제표와 동일한 체계 하에서 보고해라. 그러니까 동시에 또 하라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한국의 경우는 사업 보고서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의 법적 부담이 또 증가할 우려가 있다. 소송 위험 등 뭐 등등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기업을 보호해 주는 것 같이는 표현인데요. 재무보고 또는 별도 소식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하겠다. 그런 검토 의견. 그 다음에 이제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해서 산업 전반 지표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또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스코프 3 배출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배출량도 보고를 해라, 공시를 해라 하는 얘기니까 아주 막말로 얘기하면 전에 하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내역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그 협력사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그 기름 쓰는 그 배출량까지도 이 스코프 3에 공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만약 그걸 강제적으로 지금 국제 표준에서 요구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왕짜증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일단은 시행일에 대해서는 저건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하고
국가별 공시 환경 정비 등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 시간을 표준이 제정이 되더라도 충분히 그 준비할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보낸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견을 보냈는데 한마디로 느끼면 시간을 벌겠다는 것으로만 느껴지거든요. 이런 가정을 해보면은 글로벌 금융자본 로스차일드가 빅브라더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과연 그거 봐주겠냐 이거죠. 왜냐 그러면은 자, 그 설명을 할게요. 한국 의견은 일견 시간 지연과 중소기업 유예 등으로 보인다. 주제별 검토 의견은 한국 경제 수준에 어울리는 적극적인 의견도 보인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그 요약한 내용을 보면은 그게 한국 엘리트 공무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에 우리는 뭐 시간 제한이나 뭐 다른 대안 제시하는 게 너무 미미하다.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미 시중은행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자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한국 측 의견은 과연 공시기준 반영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라는 말하자면 우려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권도 스스로들 그 지속가능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을 해줄 때 사업보고서 그 결산 내용을 보자, 재무상태표를 보자, 뭐 이럴 때 이 말하자면 IFRS 기후 관련 공시 내용도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를 그 발표 시간이 따르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못 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과연 그 금융권이 그걸 받아줄 거냐 얘기죠. 법을 개정해서라도 동시에 그 공시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할 것 같긴 합니다. 또 왜 이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우리가 우리 게 아니거든요. 자, 5대 금융 시중은행 중에서 신한지주 외국 자본이 61.82% 가지고 있습니다. KB금융이 무려 72.92%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지주를 39.98% 가지고 있고요. 그나마 적게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금융 지주가 72.3%입니다. 이 5개 중에서 이게 기업은행만 빼면은 4군데 중에서 3군데,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 지주도 사실 40%면은 뭐 최대 주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빨리 맞춰주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들이 그 경영 자금을, 운영 자금을 대출하고 이용하는데 크게 애로점이 생길 거고, 뭐 설비를 증설한다든지 또 아니면 규모를 키운다든지 할 때 금융권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은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까 이해관계자 중에서 그 뭐 금융위원회 뭐 이런 공무원들도 그 참여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시중은행의 의견이나 증권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대안을 제시 못한다면은 그냥 따라간다는 게 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의견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로는 그 구체적인 이런 그 굵은 글씨의 제목으로 이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일일이 읽어본다는 것은 그 시간적 낭비일 거고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는 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그 페이지를 스킵해 가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만 조금 강조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로 해보죠. 위험과 기회는 기업 스스로도 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닌가. 대안을 제시 못하는 수준은
못하는 수준의 의견도 너무 다수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정보로 공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해서 실현 가능성 관련해서 쭉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무적 부담 관련, 이 돈이 좀 들어간다 이런데 결국 원가가 수반되는데 돈이 안 들어갈 수 없겠죠. 새로운 이 표준이 도입되는데 그 사람들도 양성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식도 전달 교육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전문가도 양성을 해야 될 거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 쪽엔 돈을 당연히 써야 된다고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 역량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예산 역량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로는 이게 영어 원문은 이펙트거든요. 이펙트. 그 이펙트라고 그러면은 결과라고도 번역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측면으로 했을 때 예상 역량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 회계 투명성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기업이 자꾸 뭐 숨기려고 하지 마라. 그런 쪽으로 가야 미래에 기업이 가야 될 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고기업, 효익 연계성 측면, 효익 정보 유용성 측면, 그 다음에 비용, 기업 실무적 부담 우려, 뭐 이런 의견들을 또 좀 썼단 얘기인데, 실무적 부담 우려라는 것은 이건 극복해야 될 얘기지, 이게 뭐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초 경영 시 유예기간 적용, 이런 것도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사슬 경계를 좀 축소하자. 아까 그 요약에서도 좀 나왔죠. 이 내용도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와 동시보고하라는 거에 대한 의견, 아까 그 압축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시에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도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2의 핵심 주제별 검토 의견, 기후 회복력 분석. 자, 이거 기후 회복력,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가니까 이제 저도 좀 회복력이 뭐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더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기후 회복력이라는 게 뭔가 이게 전에 그 상태로 좀 많이 그 개선시켜 놓은 거를 회복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쭉 계속해서 그 회복력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전반 지표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에 대한 것도 아까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쭉 그 검토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시간을 내서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프 3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그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네요. 산업기반 지표 중에 금융업에 대해서 별도로 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들한테는 너무 깐깐하게 하고 금융업한테 얘기하는 건 좀 라프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 같기도 해요.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시행일 뭐 이것도 아까 그 유예기간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계속해서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IFRS 이 초안에 대한 한국
대한 회신 내용, 한국이 IFRS, ISSA 재단인가요? 거기에 회신한 내용의 요약본을 스크랩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